제2의 유우성 사건, 또 다른 간첩 조작으로 의심되던 이른바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간첩으로 몰렸던 탈북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합신센터에서의 넉 달 넘는 독방 생활, 6개월간의 구속 끝에 이 탈북자는 오늘 석방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취재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만에 만났습니다. 배석자 없이 2시간 동안 몰래 만났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는 않지만 추석 민심을 고려했을 뿐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추석에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합니다. 뉴스K 카메라는 사회가 들썩거리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에도 못 가고 가족도 못 만나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서 영상 편지를 담아왔습니다. 추석만 되면 정상 영업 선전에 나서는 대형마트들. 당연한 풍경처럼 여겨지지만 유럽의 시각에서 보면 희한한 풍경입니다. 유럽에서는 성탄절엔 쉽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노동자들에게 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혹에서는 최근 비리 혐의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때 나온 수십 표의 무효표가 어떤 의미인지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45일간) 단식을 했던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추석날 광화문 광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성에 합류할지 여부는 며칠 건강 상태를 더 지켜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단지를 나눠주며 귀성객들을 만났습니다. 청와대 인근 거리 농성은 보름째를 맞았습니다. 농성장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이나 PD. 네, 오늘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났더군요. 이른바 귀성 선전 활동이 사실 시쳇말로 뻘쭘할 때가 많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유가족들은 직접 홍보물을 시민들한테 전달했고 이를 받아든 시민들은 바쁜 걸음을 멈추고 유가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홍보물을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은 우리가 원한 간절한 추석 선물이자 국민을 위한 약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귀성이 시작되는 오늘, 가족대책위는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며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고 있지만 정작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은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추석을 여느 추석과 매우 다르게 맞이할 것입니다.
농성을 할 뿐만 아니라 귀향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특별법에 대해 널리 알리면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저희 가족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광화문 광장과 청운 효자동 그리고 국회 농성장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도 나오겠다고 했다던데요. 언제 나온다고 합니까? 네, 현재 동부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영호 씨는 추석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영호 씨는 앞으로 2, 3일간 치료 경과를 지켜본 후 추석 이후에도 계속 광화문 광장에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석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국민 한가위상이 차려질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 특별법 퀴즈대회, 윷놀이 행사가 진행되고 저녁 7시부터는 가수 이은미 씨의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잠시 뒤에 별도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요즘 거리에 노란 현수막을 내거는 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산 합동 분향소, 안산시청, 그리고 단원고 주변 곳곳에 실명이 표시된 노란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200여 명도 실명 현수막을 신청했고 곧 안산 시내에 걸릴 예정입니다. 현수막에는 실명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가족과 구조된 학생들의 가족들, 안산 시민들이 참여해 안산 시내에 500여 장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실명 현수막은 앞으로 약 1,500여 장이 더 걸릴 예정입니다. 노란 현수막 게시 운동은 안산 외에도 서울 관악구와 고양 파주 등의 지역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명절이어서 더 힘겨운 사람들,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남 걱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도에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눈에 밟히고 마음이 쓰여서 유가족들은 그동안 수시로 진도를 다녀왔습니다. 진도를 자주 다녀오시고 이번 주에도 다녀온 유가족 한 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 정동수 군의 아버지 정성욱 씨입니다. 수는 없고 거기는 하루하루를 진짜 지옥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정신을 안 놓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애가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9월달에서 10월 중순까지가 파도가, 아니 그 바다가 저희 우리 4월달, 5월달 수준이에요. 바다가 물살도 그렇고 그래갖고 최고 적기예요. 지금이 10월 중순 넘어가면 겨울바다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희망을 지금 한 달 보름 거기 쪽에 많이 쏟고 너무 잊혀져 가고 있다. 너무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게 제일 힘들대요. 진도가 끝나야만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론 우리 가족들도 신경을 쓰시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남아 계시는 분, 밑에 실종자 그쪽에서 더 많이 힘을 더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를 또 물론 저희 가족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로 이곳저곳이 분주하지요. 귀성 인파로 북적인 서울역에서 또 조금은 썰렁해진 광화문 농성장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그들이 바다에서 하늘로 간 아들, 딸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저희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인아, 항상 사랑하고 항상 아빠 가슴을 안고 있으니까 영원히 잊지 않을게.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고난데요. 그 날 이후로 할머니 찾아뵌다고 시골에서 같이 할머니랑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성우 목까지 더 열심히 이렇게 해서 초역도 만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내려가고 있는데요. 열심히 뛰고 건강 꼭 챙겨서 잘 지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조만간 엄마랑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이쁜 도은아, 올해는 이쁜 도은이랑 추석을 같이 못 보내게 되었네. 도은이랑 같이 튀김해서 만나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도은이 오징어 튀김이랑 고구마 튀김 좋아하는데 금방 튀겨서 도은이 한 입 먹고 엄마 한 입 먹여주는 그런 일상적인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너무 마음 아프다. 도은이 이쁜 친구들이랑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별이었으면 좋겠다. 도은아 사랑해. 너무너무 보고 싶다. 예진아, 엄마야. 우리 딸 하늘에서 엄마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달을 보면서 작년 이맘때는 우리 딸하고 같이 추석을 기다렸는데 이번 추석은 엄마 너무 슬플 것 같아. 근데 우리 딸 너무 억울하게 갔으니까 엄마 힘내서 추석 잘 보내고 우리 딸 억울한 거 꼭 풀어줄게. 엄마 지켜주고 우리 딸 엄마 가슴에 있으니까 잊지 않을게. 사랑해. 예은이 아빠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전과 같은 추석이 없다는 그런 글을 남긴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쩌다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는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또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자기 심정이 어떤지 헤아려지기 때문에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 사랑하고 우리 집을 단란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 넘게 집에 못 들어오는 당신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하은이 그리고 우리 성은이 지은이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시간을 내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여보. 추석 편지를 진도 맹골 수도 바다에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들, 내 새끼들. 선물 좀 주라, 추석 선물, 이놈들아. 시들지 않는 꽃, 안전한 꽃을 만들어 보자. 부탁할게. 제발 이번 추석에 와라. 그냥 확 걷어차고 올라와라. 네, 앞서 현장에서 전해드린 대로 추석 연휴 내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각종 공연과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추석 당일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국민 한과의상이 차려지고 매일 저녁 가수와 연극인, 문학인이 만드는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은 가수 강허달님, 추석날은 가수 이은미 씨가 무대에 오릅니다. 광장의 추석 일정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만났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지난달 19일 이후 17일 만에 만났죠. 배석자 없이 시내 모처에서 2시간 동안 무슨 협의를 벌였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개월 넘게 법안 처리하나 못한 국회의원들이 400만 원 가까운 추석 보너스를 타갔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난데없이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기 농성을 못하게 하는 이른바 세월호 농성 저지법으로 불립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늘까지 국회 일정을 협의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오늘 두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2시간 동안 만났다고 민주연합의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민TV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만날 일이 없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접촉할 가능성이 낮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말했지만 국회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9일 이후 보름여 만에 만난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조율은 물론이고 향후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쯤 모종의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양당은 오늘도 기존의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눈 딱 감고 규제를 풀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이 진작 풀었어야 할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꼬인 정국이라며 세월호법 통과가 우선임을 강조했고 새누리당은 식물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교착 해소를 위한 계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자, 오늘 추석 앞두고 여야 지도부 공식 일정은 어땠습니까? 네, 연휴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이른바 민생행보를 계속했고 민주연합은 세월호법 처리와 독자적인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인천 사할린 동포복지관을 찾아 급식 봉사를 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서울 용산소방서 119 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 안전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명절 단골 코스인 역, 터미널, 기성인사를 나서지 않은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국회 파행 상황에서 나서는 기성인사가 오히려 여론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연휴 기간에도 외부 일정을 가급적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새누리당은 밝혔습니다. 반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연합 지도부는 오늘 서울 용산역에서 기성인사를 겸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여론전을 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은 아동시설을 방문하고 추석 당일에는 세월호 희생자 광화문 합동 차례에 참석합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장외 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더군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왜 난데없이 집시법입니까? 네, 유족들의 농성을 겨냥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심재철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2일 발의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문화재 주변이나 한 장소에서 연속 30일을 넘는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100일 넘도록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이 적용 대상이 돼 더 이상 장외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심재철 의원 측은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합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최근 법원이 위법이란 판결을 내렸다며 이러한 판결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과 통행 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런 분이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것이라며 당장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새누리당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파렴치한 개정안이라며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청하기는커녕 이제는 노골적으로 유가족들을 눈앞에서 쫓아내겠다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 3명, 새누리당의 조현용, 박상은 의원, 그리고 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죠. 오늘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과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을 오늘 오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현용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 6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300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인천지검도 해운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오늘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해온 구조적 비리의 일부인 반면 야당 의원들의 혐의는 입법 로비라며 파렴치한 여당 의원들과 시기적으로 함께 영장을 청구해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이외에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벌여온 민주연합 신계륜, 신하경 의원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이래저래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입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추석 상여금은 챙겼다고 하던데요. 1인당 얼마나 챙겼습니까? 네, 국회의원 1인당 추석 상여금은 387만 8,400원으로 전체 300여 명의 여야 의원에게 총 11억 원의 명절 휴가비가 지급됐습니다. 설과 추석에는 월 기본급여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별도로 주도록 돼 있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급입니다. 그렇지만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보너스만 챙겨가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이후 4개월 넘게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6명이나 되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특권은 지키고 세비는 축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지난 3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한창 여론의 주목을 받을 때 국정원이 터뜨린 간첩 사건입니다. 오늘 직파 간첩으로 몰렸던 탈북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는 그동안의 지적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탈북자 간첩 양성소로까지 불리던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을 법원은 모두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첩 사건 발표 당시 검찰과 국정원이 강조한 홍 씨의 자필 반성문에 대해서도 법원은 허위 작성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세월호 참사 전날 대통령과 국정원장, 법무장관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14일에는 검찰총장과 국정원 2차장도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첩 조작 의혹이 불거진 몇 달 동안 발뺌으로 일관해오던 정부가 간첩으로 몰렸던 유우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자 이른바 릴레이 사과로 진화에 나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달 만인 오늘 법원은 국정원과 검찰이 탈북자 홍모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또 다른 간첩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서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이라 했던 탈북자 홍 씨는 오늘 무죄 판결로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판결 직후 홍 씨는 법원을 나오며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거 알아봐주니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한 거 억울한 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말 못하지. 판사님이랑 그래도 재판사님이랑 다 이렇게 그래도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거 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지 말입니다. 그간의 과정들이 다 생각나가지고요. 네. 그동안에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매일 울고 이 나이 먹고 정말 울고 못 받는 게네. 그렇게 억울해서 울고 불고 하면 아니야 간첩이 아니라 그렇게 내 외쳤는 거. 근데 내 간첩을 몰았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뭐 한국 땅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할 수 없이 인정하게 하고 살자고 인정하고 나온 겁니다. 홍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우성 사건 이후 사법부가 큰 용기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우성 사건 이후에 어쨌든 사법부가 자백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을 한 첫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크게 용기를 내고 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만들어지는 허위 자백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 내지 용기를 받고요. 사법 절차에서 충분히 어떤 조작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역량들이 저는 성장을 했다고 보고.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유우성 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합동신문센터의 진술을 위법한 절차에 의한 진술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에서 한 자백도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을 홍 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냈기 때문에 법원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중요 증거로 내세웠던 홍 씨의 자필 반성문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홍 씨는 지난 2월 11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국선 변호인과 10분간 면담했을 뿐 수사 단계부터 구속 기소 때까지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홍 씨가 민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3월 27일부터였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자필 진술 형식의 반성문, 이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한국의 사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이 됐고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이 됐고 중요하게도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특신 상태가 인정될 수 없다. 특별히 신용성의 저항적 보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모든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고 그 이외의 증거들은 단순한 정황 증거, 간접 증거에 불과한데 이러한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우성 사건의 조작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국정원과 정부가 수세에 몰렸을 때 터졌습니다. 당시 보수 언론들은 북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이라도 좀 갖다 달라고. 그 사돈 노미가 가서 신문 가져다 주더란 말입니다. 그 신문 가져다 준 게 3월 10일자 문화일보가 됐습니다. 3월 10일자 문화일보인데 그게 보니까 내 달려 있더라면 사임이네. 그래 그거 보는 순간에 나는 내 국정원에 속았다는 생각보다도 그 순간에 머릿속에 든 거는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네? 이 신문자료 때문에 피해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먼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국정원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들다 나니까 공안 담당 교도관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국정원에서 이 언론에 내지 않겠다 했는데 어떻게 돼서 이 신문에 났는가? 이 때문에 국정원이 유우성 사건을 덮으려고 기획한 조작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유우성 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소방서를 각각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민생 구호를 외치는 정부와 여당이 불편해하고 외면하는 진짜 민생은 따로 있습니다. 저상 고속버스가 없어서 고향 가는 길을 포기해야 하는 장애인들, 연휴 기간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그들입니다. 성지훈 PD가 만나봤습니다. 철도 노동자는 업무의 특성상 고향에 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코레일은 작년 추석 연휴 기간 철도 이용객이 285만 명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올 추석에도 열차 편성을 대폭 늘리고 승무원과 기관사도 최대한 동원할 예정입니다. 철도 노조는 오늘 귀성객들로 붐비는 추석 연휴 전날을 이용해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민영화되면 일단 요금이 올라가죠 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나 이런 서민들의 부담이 엄청 답니다. 민영화되면 안전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벌이보다는 공공성을 유지하는 그것이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어떤 요금 인상이나 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민영화의 아주 폐해라고 볼 수 있죠. 철도 노조는 또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했고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의료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직업 고유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방침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전국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와 1200개가 넘는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 대부분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엽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원칙적으로 매달 이틀의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관한 의무휴업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명절에도 영업을 하면서 마트 노동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명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내가 휴일에 명절에 쉬어야 하는데 그 쉬는 곳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도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나의 편리함을 이야기합니다. 명절에 노동자들이 쉬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휴일을 누릴 수 있고 그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긴 연휴 기간 동안 조금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국민적 정서가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광화문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티브로드와 C&M 등 이른바 케이블 비정규직 노조를 비롯한 장기 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고향 대신 거리에서 추석을 지냅니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에만
31곳의 농성사업장이 있고 이들 전부가 명절에도 농성장을 지킵니다. 이들은 추석 당일 농성장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며 명절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하는 이른바 교통약자, 장애인의 경우는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서 고향에 가기 힘듭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들이 모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아직도 선언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 고속버스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오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05년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안성에 있는 유토피아 충무관이라고 하는 낙골당교에 아버지를 모셨는데요. 지금 10년이 지나는 동안 사실 한 번도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갈 수가 없었고, 철도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서명운동 현장, 케이블 비정규직 노조의 농성 현장, 장애인들의 기자회견 현장 등에는 요즘 부쩍 민생을 강조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대체 휴일을 포함해 5일이나 되지만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휴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형마트 대부분이 5일 내내 정상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목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업주 입장에 치우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성탄절 영업 금지가 당연합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추석 당일에도 정상 영업을 합니다.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와 1,200개가 넘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대부분이 추석 당일은 물론이고 대체 휴일까지 5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빅3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전체 399개 점포 중 56개를 제외한 343개 점포가 쉬는 날 없이 추석 영업을 합니다. 10중 8구곳은 문을 여는 셈입니다. 때문에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마트의 노동자들은 명절에 가족과 함께 있을 권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 등 최대 명절 때 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4년 성탄절 영업법을 제정해 매장 면적이 280제곱미터, 약 85평 이상인 상점은 모두 영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6시간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업주는 최고 5만 파운드, 약 8,4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2012년부터 일요일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호주에서도 성탄절과 부활절 영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성탄절 등 주요 공휴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평일과 토요일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일요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식품 유통 매장만 예외적으로 개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은 평일에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영업 규제가 일부 도입됐지만 한 달에 이틀, 공휴일 중에서 업주가 원하는 날을 지정해 쉬면 됩니다. 규제가 이 정도로 느슨하다 보니 업주들이 추석 대목에 쉴 리가 없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외국의 마트 영업 제한 실태를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명절에 의무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KBS의 여권 추천 이사들이 뉴라이트 역사학자 이인호 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KBS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 부적절한 인물을 여권 이사들끼리 모여서 날치기로 추대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각계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네, 야당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연 KBS 여당 추천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이인호 이사를 KBS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인호 신임 이사장은 내년 8월 31일까지 KBS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야당 측 이사들은 이른 아침부터 여의도 KBS 본관에서 이인호 이사의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절대 다수인 여당 이사들의 강행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야당 추천 조준상 KBS 이사는 향후 이사회 내에서 이 신임 이사장의 공영방송 철학이나 친일,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움직임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네, KBS 1노조는 공영방송 사수와 방송 독립 쟁취를 위해 사생결단의 투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이 노조는 이인호 이사가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자격 미달이라며 이후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에 개입하는지 치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언론 시민단체들은 오늘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길환영 사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낙하산은 물러나라며 이 신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유언 비어를 퍼뜨렸던 사람들이요, 여당 의원 또 보수 논객 등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군요. 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정미홍 정의실현 국민연대 대표,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 등 3명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은 권 의원은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정미홍 씨의 글로 인한 피해자가 없었고 또 지만원 씨의 경우에는 글 중 일부 표현이 부각 왜곡됐을 뿐이라며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자, 무혐의 처분할 만한 발언들인지 당시 발언들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과 사흘 뒤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고 주장했고, 정미용 씨는 지난 5월 지인의 아이가 일당 6만 원을 받고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지만원 씨의 경우에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시체 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나라는 표현을 쓰며 유가족 비하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경찰은 발언 자체의 문제는 간과하고 글쓴이의 의도 등을 평가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4월 16일 의문의 7시간에 대한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 이 조선일보 글이 문제가 돼서 사실 산케이 신문까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네. 조선일보 기자도 수사를 받는다고 해요? 네,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이 최근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 기자에게 서면 조사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가토 다스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 기자를 참고인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기자는 당시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증권과 정보지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어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며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제대로 된 수사는 산케이 신문이 받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일본 언론들도 이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던데 그게 확산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앞서 보도해드렸던 아사히 신문의 사설에 이어 어제는 일본의 극우 잡지인 정론도 언론의 자유가 보잘것없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보수를 망라한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사회에 언론 자유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언론의 자유가 보잘것없는 한국이다. 네. 자, 미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투자금을 압류당했다 이런 보도는 뭐 며칠 전부터 나왔습니다만 그게 박상아 씨예요. 네, 박상아 씨로 밝혀졌습니다. 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각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였던 박상아 씨가 펜실베니아의 모 회사에 투자한 50만 달러를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대통령이 1997년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 관리의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자금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 72만여 달러를 몰수했습니다. 이로써 전 씨 일가로부터 몰수한 금액은 총 12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몰수된 재산들은 미국 법원의 승인을 거쳐서 한국 국고로 환수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에 협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교육부는 오늘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와 지정 취소의 위법성이 있다며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네, 만약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장관과의 협의가 아닌 장관의 동의를 받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단 교육부에 다시 협의를 요청할 계획인데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에 협의를 신청한 것만으로도 법적 근거를 충족했다며 지정 취소를 강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정 취소 대상으로 분류된 자사고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시의회 본관에서 오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비판하며 자율형 사립고의 재정 지원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위는 전임 교육감 재직 시 자사고들이 2012년부터 2년 동안 모두 195억 원의 부당한 국고 지원을 받았다며 임시위원회를 소집해 재정 지원 중단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육위는 또 지난해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 중 7개 교의 경우 회계 부정이 적발된 데다 해마다 신입생을 충원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한국의 자살 증가율이 지난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109.4% 늘어 세계 2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8.9명으로 자살 증가율 1위를 차지한 키프로스보다 약 24명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 7월 말 기준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5조 7천억 원 이상 늘어 총 710조 9,549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대출은 앞으로 더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1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전주에 비해 부정평가가 1%포인트 높아지면서 긍정과 부정평가가 45%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서울 지역과 20대, 40대 응답자들의 경우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회 변화가 극단의 갈등과 폭력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남는 건 사회적 합의에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이행입니다. 민주적인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세월호 특별법 파행에서 거듭 확인하게 되는 건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실종입니다. 시민들의 연대 단식은 대의제에 대한 불신과 실망의 표현이지요. 광화문에서 단식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심야의 어둠과 정적을 이야기해 주신 사제가 계셨습니다. 사회의 현안에 참여하면서 무견히 만나게 될 또 다른 나를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연대와 참여가 자기 성찰과 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경책이기도 하지 싶습니다. 크고 깊은 변화는 사회와 개인이 함께 결단할 우리 모두의 과제여야 하니까요. 세월호
이른바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몰렸던 탈북자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국정원이 수세에 몰렸을 때 국정원이 터뜨린 사건이라는 점도 전해드렸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한 검찰이 판결 직후에 기자들 불러놓고 푸념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간첩 수사 제대로 하겠냐는 푸념이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일반 형사범보다 안보사범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임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이 무식한 척을 하는 것인지 정말 무식한 것인지 모를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실체적 진실보다 형식 논리로 증거를 판단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실체적 진실, 또 하나의 간첩 조작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9월 10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